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줬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보넥스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그럼 내일장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 우리 미리 볼 텐데 어떤 힌트들과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현진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단기 조정 마무리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 전망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단기 조정 마무리가 됐다. 이제 뭐 악재가 있었으면 악재가 소멸이 좀 된 것 같고 고점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 이 종목 힌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아닙니다. 이 섹터 어디에 있어요? 어느 화장품 섹터입니다. 오, 화장품 섹터가 일단 단기 조정 마무리가 됐다. 일단 지금 저희 앞에 방송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어갖고 화장품은 꼭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이제 소재민 대표도 화장품 좀 좋게 보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적합한 섹터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단기지보다는 중장기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하면 주목을 받고 경기 방어주라던가 소비주 쪽은 오히려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리 인하 시즌에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정말 가치적인 투자로 길게 보면서 접근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현진 대표한테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하면은 이제 이게 미국 향이냐, 중국 향이냐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한데 여기는 어디예요? 화장품에서 이제 뭐 반도체로 치자면 TSMC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에 네. 관련돼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향, 중국 향은 따로 없습니까? 네, 뭐 전 TSMC? 세계에서 이제 나라는 안 계속해서, 가린다. 네, 오, 영향을 알겠습니다. 받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진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콜마 홀딩스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라뚜비님께서 콜마 물음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대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콜마 홀딩스 투자 포인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화장품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콜마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콜마 홀딩스는 한국 콜마에서 이게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예, 한국 콜마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콜마는 화장품의 아까 이제 뭐 반도체 업계 TSMC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 콜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화장품 회사들과의 프로젝트만 해도 10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화장품에서 그 화장품 뒷면을 보면 네. 거의 뭐 한국 콜마 아니면 뭐 코스맥스에서 생산을 하는 그렇죠.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베트남이나 뭐 중국 그리고 뭐 남미까지도 이제 화장품을 자체적으로 마케팅하고 기획을 하면서 그 생산을 하는 설비는 따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콜마나 아니면 코스맥스와의 협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공장에서도 지금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이뤘고 네.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화장품 그 OEM 그 생산 같은 방법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콜마 홀딩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그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도 좀 네. 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제 뭐 큰 상승을 한번 나왔는데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이제 달튼이 매수가 들어오고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는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이평선이 거의 다 이제 수렴된 상태에서는 뭐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예.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경영 참여가 되고, 물론 이제 대주주의 그 지분이 48%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권을 뭐 그 빼앗는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은 될 수는 없겠지만,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서 주주의 이익 극대화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성향 저평가 해소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예, 현재 한 9,6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8,500원 좀 짧게 잡고 대응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마홀딩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9,600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이 종목도 궁금한데 소재민 대표는 상승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요 저항이라던가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차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장 이슈들을 좀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지금 핫한 이슈보다는 나올 만한 이슈가 있을 네. 법한 종목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트도 차트지만 일단은 나올 법한 이슈까지 같이 여기 뭔가 두 개가 좀 섞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참 많이 말한 섹터죠. 대북 섹터에 있습니다. 와, 대북 섹터. 자, 대북 섹터에 대해서는 나현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그 대북 섹터가 뭐 앞으로 이제 대선 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뭐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잠잠했었다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폭발력은 좀 더 앞으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는 뭔가 이제 대선 후보들이 뭐 이렇다 할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인기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한 명이 나오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붙는다면은 정책으로 이야기를 직접 붙을 가능성이 높아갖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모나용평. 생소한 종목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기 방송에서 데아티아이랑 아난티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를 했었고 일단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최종 목표가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또 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모나용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난티랑 사실 결이 좀 비슷합니다. 관광 개발 이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둘이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뭐 당장의 비핵화 협상에 빅딜을 기대하기 힘들고 스몰딜부터 시작한다라면서 얘기가 나온 게 미국이 북한에 뭐 리조트를 개발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추가적인 발언에 따라서 이제 북한 대북 관련주들 특히 관광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지금 시장을 보면은 사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관세, 미중 갈등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정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혹은 상호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고 결과물이 나왔다 나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슈들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다시 새로운 이슈를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릴 거예요. 그랬을 때 등장할 수 있는 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다시 한 번 더 종전 협상이라든지 북핵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도 코앞에 있기 때문에 대선에 또 민주당 정권 수혜주로서 대북주가 항상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던 만큼 이제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정권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맞물린다면 좀 강력한 상승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트럼프도 한몫해야겠네요. 이 종목 올라가려면.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관세로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의 협상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미국 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협상을 하는 것도 결국 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기술 안보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나용평 지금 뭐 종목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평창에 있죠, 용평 리조트. 그렇죠. 강원도에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나용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박스권 상단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위로 좀 크게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위로 크게 열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700원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게 단기 목표가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680원 요 정도 선에서 보수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5,000원 그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680원부터 분할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사실 녹록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뒷부분에 시장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시장 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종목도 시장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지금 금요일부터 바로 잡기보다는 한 4,200원 정도 선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000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추세가 좀 깨졌다가 아래로 한 5% 7%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추후에 다시 재공략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모나 용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금요일 시장에서 우리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할지 전략 블라인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진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내일장을 선점할 핵심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것도 또 중요하죠. 이게 뭔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본격 대선 경쟁. 아무래도 이제 5월 1일이 되면은 본격 대선 경쟁. 일정은 제가 지금 일정 정확하게 체크 안 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5월 1일에 한 명이 이제 좁혀지나요? 네, 그 앞으로 이제 5월 그리고 5월 4일 중까지 이제 좁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총리 그 국무총리 대행에 한덕수 국무총리요. 네. 뭐 이렇게 대선 합류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이제 모두 다 소화가 되는 건 뭐 한 다음 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제 뭐 이재명 그 대표의 전 대표의 상고심이죠. 네.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이제 그렇게 나오고 나면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 그리고 이슈 전환이 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인맥 관련주라고 해서 그 계속해서 뭐 어디 동창이나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 어느 연고가 같이 있었다 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가 오히려 더 강했다고 보고 있고요. 대선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는 정책 대결로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렇죠.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결이 구도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책을 주목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힌트 조금만 얻어볼게요. 어느 정책을 가장 좀 주목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현재로서?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뭐 네.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어디에 쪽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반도체 보이고요. 지원법. 예, 반도체 그렇죠. 지원법 그리고 뭐 K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퓨리오사를 비롯한 이제 새로운 그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까지 네. VC에 대한 그 벤처 캐피탈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아까 소재민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대북 정책이나 그렇죠. 그런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 대선 경쟁, 인맥, 정치 테마주를 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은 확실한 정책으로 눈길을 돌려보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기다림. 이야, 뭔가 좀 서정적인데요. 우리 항상 숫자나 방금은 이제 본격 대선 경쟁 이런 것보다 기다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제가 지금 며칠 방송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내용이 지금 시장은 변곡점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아래로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딱 그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제 제가 수치로 많이 지수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코스피 2,56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한 2, 3거래일을 버티지 못한다. 혹은 삼성의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최소한 56,000원 위에서 올라가 주고 코스피가 2,560포인트 위에서 2, 3거래일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폭의 절반 정도인 2,430포인트 정도까지도 좀 크게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가 대비해서 시장 지수가 한 5% 가까이 눌린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장이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따라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종목을 고른다 하더라도 시장의 파도를 이겨낼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러면 시장 지수가 5%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거의 7%, 10%가 빠질 수 있는 지금 시점이 딱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하고 매매 전략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2,560포인트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내가 확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을 주더라도 시장 지수는 2,500선까지만 조정을 주고 고점은 뭐 2,700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더 비싸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장의 저항이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하고 이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앞에 반도체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고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야 네. 시장 지수도 따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57,000원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네. 코스피 지수 2,560포인트 올라가는 거 확인을 하고 네. 이걸 기다리던지 아니면 시장 지수 2,430포인트를 기다리던지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뭔가 시장 참여보다는요, 확실하게 지금 차트상 안착이 됐는지 조정이 됐는지 체크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나현진 대표와 소재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